지난번에 네. 개인 회생 할 때 이제 비용들 네. 쭉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번엔 그러면은 개인 파산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들어가는 비용을 네. 최대한 자세하고 네. 그런데 최대한 쉽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 파산이랑 비교하면 관제인 보수금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에는 인지대랑 송달료가 있는데 인지대는 이제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들한테 우리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과 파산 선고 그리고 집행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을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절차들에 소요되는 이제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제인 보수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파산 관제인이 하는 역할은 이제 이 파산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소송도 하고 그리고 또 채권자들에게 파산 재단금을 배당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절차들을 다 관리하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러면 채무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채무자가 면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위에 있기도 해요. 관제인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이제 면책을 무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소요되는 보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수금은 이제 그 법원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예납 명령을 내리면 예납이 미리 납부하라는 거잖아요. 미리 납부를 해놓으면은 그 관제인이 그 받은 보수금으로 이제 앞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거의 30만 원 정도 나와요. 조금 더 나오시는 분들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나뉘는 기준이 뭐죠? 기본적으로는 환가할 어떤 재산이 좀 많거나 이를테면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정리할 게 많으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이 늘어날 테니까 보수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에 비례해서 보수금이 산정이 되는데 또 이게 관할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경향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뭐 30에서 50 사이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대는 개인 파산의 경우에 2,000원이고요. 제가 전자소송 시 할인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10%.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인지대가 1,800원이 되고 그리고 개인 파산 송달료는 개인 파산이 한 가지 절차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개인 파산과 개인 면책 사건이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은 다음에 이 파산자는 이 채무를 가지고 면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건데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송달료가 한 번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파산 면책 같은 경우에는 파산 송달료랑 면책 송달료를 합해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회생보다는 약간 더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송달료 1회분이 5,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산 송달료가 10회분 면책 송달료가 3회분 이렇게 13회분을 합산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채권자 수 1명당 14만 400원 그리고 채권자 수가 5명일 때는 28만 6천원 그리고 채권자 수가 10명일 때는 46만 8천원 15명일 때는 65만 원인데요. 이 구체적인 계산식은 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기 표로 만들어 드릴게요. 언제 납부하냐 하면은 저 파산 면책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 인지 때 송달료를 다 납부를 해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려주면서 거의 법원 예납금으로 보수금을 납부하라는 그 예납 명령이 나오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그러니까 5월에 접수를 하잖아요. 파산 면책 신청을 접수를 하면 5월, 6월, 7월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예납 명령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대기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번호표를 뽑아놓고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법원에서 예납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예납금을 납부를 하면 앞으로 일을 시작하겠다. 거의 이런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하거든요. 거의 예납 명령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파산 관제인도 선임이 되고 파산 선고도 나고 그다음에 파산 관제인이랑 협의를 해서 면책 심사도 하고 그 뒤로 면책도 받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예납금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면책까지의 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채질면서 발급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보다는 파산이 조금 더 그 채권자당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파산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된 분들이 많아서 채권을 좀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찾는
큰 그런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회생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기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파산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부채증명서도 항상 이게 저희가 받는 비용이 아니고 이제 채무자들이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최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제 부채증명서 발급 업체도 견적을 받아가면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 곳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고 다시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대 손달료가 있고 그리고 채권을 찾기 위한 비용으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있고 채무자를 면책시켜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관제인 보수금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변호사 사무실 보수금이 있는데 변호사 보수금은 사무실마다 정책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사건의 보수금이 차이가 없어요. 회생으로 진행하나 파산으로 진행하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산이 더 뭐 비싸다, 파산이 더 싸다 뭐 이런 개념은 저희는 아니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